사연 제목은 공인중개사 포기했습니다. 많이 혼나야 되겠는데요? 많이 혼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한번 욕해 주시죠. 지난번에 같이 식당 갔단 말이에요. 그 식당 종업원이 저분은 무슨 연예인이세요? 그러더라고. 메인 화면에 본인 사진이 있던데. 비싼 겁니다. 내가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거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의 허전한 마음을 메꾸고 부족한 점수를 메꾸고 합격의 꿈을 메꾸어 드립니다. 메꾸라 시즌 2 2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역시 멋져요. 저 지금 나와 있듯이 꿀보이스 최희대 교수님 오프닝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본인도 소리가 알죠? 좋으면은 보이스피싱 잘 먹을 수 있어요. 검찰청인데요. 이러면 그러세요? 계좌가 도용이 되어서 얼마 보낼까요? 안녕하세요 부메랑 여러분들. 이제 이번 코너는요, 우리 메꾸라의 메인 코너죠. 이게 1화부터 계속 이어오는 코너. 여기 사연 이슈 시간입니다. 여기 사연 이슈. 자, 첫 사연부터 아주 임팩트 있는 사연인데, 사연 제목은 공인중개사 포기했습니다.입니다. 이상권 교수님이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메꾸라의 사연을 보내봅니다. 일단 제 상태는요. 공인중개사 준비를 포기했습니다. 포기, 기법. 3, 4월까지는 나름 잘 따라갔는데 5월부터 가정의 달이라고 행사가 많아지고 이젠 여름과까지 얘기가 나오니 점점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시험은 다가오는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1차 합격했고 올해 2차만 보면 되는데요. 마음이 점점 포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혼 좀 나서 정신 차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많이 혼나야 되겠는데요? 많이 혼나요, 진짜. 이거 안 돼요. 작년 1차 합격하셨고 2차만 공부하시는데 이걸 못 견디시나? 이 기회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제가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요. 지금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이 실무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는 와, 내가 그 시기를 왜 못 견뎠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좀 단호하게 얘기를 드리면 실무 나가셔서 경쟁하시는 분들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만두시는 게 오히려 잘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 경쟁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약간의 유리 같은 멘탈을 가지고 공부를 준비하셨고 시작을 하셨다는 건 저는 정말 이건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게다가 합격 1차까지 합격했잖아요. 너무 아까워요. 1차 합격하려고 노력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아는 친구 중에서 옛날에 저 공부할 때 사실 이제 사법시험에서 1차를 합격했어요. 네. 2차를 봐야 되는데 게임 리니지에 빠진 거야. 아, 결국에는 2차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다가 군대 갔어요. 네, 그 시기를 잘 버티면 그죠. 자기가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마음 다 잡아야 돼요. 네. 한번 욕해 주시죠. 되게 심한 욕 하신다. 나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상호쌤 좀 진단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요, 내가 마음은 이해를 해요. 이게 왜냐면 점점 이제 하나 안 하면은 2개를 안 하게 되고요. 2개 안 하게 되면은 3개를 안 하게 되고 이러고 30일이 지나가요. 맞아요. 그럼 놔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늦었어요. 안 늦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뭐 가정에 대해서 가정을 지키시고 여름 휴가라서 휴가를 가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휴가 갔다 오시고 공부랑 같은데. 갔다 오시고 그때부터 공부하세요. 네. 그때부터 빠라탈철 들으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까서 듣고 거기 나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번 이렇게 2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전략 과목을 좀 잘 선택하셔가지고 뭐 우리 2차는 뭐 전략 과목은 중개사법이 되겠죠, 우리 사실은. 그렇죠. 중개사법을 갖다가 조금 고득점 할 수 있게끔 뭐 거의 목표는 거의 100점 맞겠다라는 목표로 공부를 해주셔서. 솔직히 밥 먹고 오면 돼요. 맞아요. 뭐랑 가냐면요. 내일 학교 기말고사예요. 그럼 전화를 어떻게 하죠? 왜 족보에 오죠? 똑같아요. 맞아요. 중개사는 그러면 나와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와요. 몇 개 안 돼, 종목이. 맞습니다. 공부하면 그게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과학 탈출.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공부는 가락 타출을 듣고 한 과목 정도로 고득점 전략으로 가주시면 2차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상당히 쉬운 과목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쉽다고 얘기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꼭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너무 아까워요. 안 됩니다. 정말. 말씀드린 방법으로 가시면은 충분히 되고요. 세법이나 공시법 같은 것도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2차를 뭐 전혀 안 보진 않았을 테니까 얼마 따라갈 수 있어요. 시간도 충분하잖아요. 지금. 충분합니다. 대부분들 뭐 이런 생각하지만 근데 이 부분은 글을 보낸 거는 포기하기 쉽지 않다는 게 깔려 있는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포기했으면 왜 보내요 이거를. 네. 솔직히 말해봐요. 그죠? 그냥 우리 화나게 하려고. 그렇지. 다 알아요. 제이다한테 욕을 한번 듣고 싶어. 이런 합격 기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고민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격을 하느냐, 불합격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건데, 저는 뭐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만 또 가족이 있을 거고 지인들이 있을 거고 장애를 1차로 공부하셨으면 지켜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혼자 사는 세상 아니니까. 그런 말도 많이 하더라고. 네. 주변에서요. 공부하지 말래. 그게 실망시키는 거예요. 이런 말. 그때는 역으로 오기를 좀 가지시고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드리면 여러분이 중개사를 붙고 나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진짜로요. 처음에 뭐 여보세요 뭐 아줌마 부르다가 얘기하다가 작년에 저 중개사 붙었어요. 그러면 네. 그렇지. 정말 달라져요. 맞아요. 사람을 고급지게 보죠. 천박하지 않게. 여러분들 그거도 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좀 약간 이 자격증을 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떻게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공부하시는 맞아요. 분이 뭐 집안일, 뭐 휴가 이런 거 다 챙기고 이 자격증을 갖다가 가장 후순위로 미루는 것 자체가 그러면 누구든지 자격증을 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후배 누군가가 자기 대소사를 가정 뭐 생활 다 챙기고 친구들 만날 거 다 만나고 누구나 쉽게 짤 수 있는 그런 진입 장벽이 낮은 자격증으로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공부하는 자격증의 가치를 그렇게 너무 이렇게 낮추거나 너무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누구한테라도 이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을 때 좀 떳떳하게 네, 좀 힘들었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좀 힘들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자격증이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메가랜드라는 합격 시스템에 승선하셨을 때 타셨을 때 짧은 기간 내 합격이라는 과실을 맛볼 수 있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뭐 어중이 떠중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가에 오신 것만으로도 합격 열차 일단 타신 거다. 그러니까 따라만 오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2차는 제가 책임지고 우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락 탈출을 꼭 이제 과락 탈출 보시면서 이거 아마 지금 강의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락 탈출을 보시면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과락 탈출 3회독을 갖다가 하루 만에 끝내주셨으면 좋겠다. 훌륭하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상권 교수님의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연. 최대 교수님의 꿀성대 꿀보이스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처음 도전하는 수험생입니다. 시험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1차 합격만을 목표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기본 이론 강의 수가 많은 것 같아서 개념 완성 강의로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메가랜드로 시작한 만큼 교수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을 그냥 개념 완성 강의로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뭐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 개념 완성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개념만 갖고 시험을 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스 기본 이론부터 최소한 기본 이론은 강좌 수를 따지지 마시고요. 최소한 기본 이론은 듣고 기본 이론도 시작입니다. 기본 이론으로 시작을 하시고 기본 이론 강좌를 가지고 1차 합격을 타진해 봐야 되는 거지. 개념 완성, 개념 이해로는 합격이 정말 뭐 운이 좋다거나 그런 그냥 말 모르겠지만 그대로 그냥 개념이죠. 개념이에요. 네, 맞아요. 개념만 먹는 거죠. 전 처음 읽을 때 핵심 요약 강의로 이론을 정리한다는 줄 알았는데 요약 강의도 아니고 개념 완성 강의.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개념 완성 강의는 말 그대로 개념 잡아주는 거고 상당 부분 다 생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절대 안 되고 권하고 싶은 건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기본 이론 강의 듣고 그리고 이제 기출 적용 5, 6월 달에 진행되던 그건 최소한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이제 공부 능력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요약 강의를 듣고 기출을 봐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요약 핵심 요약도 말 그대로 핵심 요약이니까 상당 부분 기초적인 베이스는 생략이 돼요. 그러니까 제일 권하고 싶은 건 기본 이론하고 기출 적용. 그건 최소의 최소. 네, 그리고 그렇게, 100선까지 하면 기출, 돼요. 그게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출 이론에서 좀 부족한 건 뭐 백선이나 동형 모의고에서 보완하시면 되고요. 근데 정 내가 시간이 안 된다. 근데 사실 아직 시간 안 되지 않아요. 맞아요. 1차만 하신다면 충분합니다. 시간 내셔야지. 그러니까 시간 내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태인 거냐면 우리가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러면 쌀을 불려요. 그런 다음에 끓이고 뜸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쌀 불린 상태에서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맛이 없죠. 못 먹죠. 그렇죠?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수영하는데 이거 개념 이해 개념 완성은 그냥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몸 푸는 거예요. 그걸로 경기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갑옷과 뭐 칼 없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그런 얘기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저는 이분한테 또 조언해주고 싶은 게 이분이 지금 보니까 짧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짧은 거, 긴 거, 양이 많은 거를 갖다가 좀 두려워하시는 분 같은데 그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과학 탈출이 없는데. 거락탈출다. 1차 단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합격의 확률을 갖다가 스스로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는 게 강좌를 많이 듣고 많이 공부하실수록 합격 확률은 높아지는 거고요. 적은 강좌 수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적게 하실수록 합격할 확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면 할 수는 있겠죠. 확률이 너무 희박한 거죠. 로또에 당첨이 될 확률은 있잖아요. 너무 낮아서 그렇지. 예. 아직 시간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니니까 마음의 여유 가지시고 기본 이론 강의하고 기출 강의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얼마 시간 아직 여유는 있다고 했지만 늦게 시작했잖아요. 늦게 시작하신 만큼 최대한 그래, 노력하셔야 많이 돼요. 하셔야 네, 이제 총각을 아껴서 하시면 충분히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결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뭐 매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필요가 있는데 1차만 하실 거면은 뭐 민법 4일, 뭐 개론 3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아니면은 무슨 뭐 개론 4일, 뭐 3일 이런 식으로 뭐 강점 있는 거 다 달라지니까 그렇죠. 만약에 뭐 일반적으로는 민법 4일이 맞아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요. 민법 4일하고 개론 3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 시작하시고요. 당장의 기본은 라인 나온 지금 끄셔요. 지금 유튜브 끄시고 메가랜드로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스윗 메가로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기본 이론 민법 1강부터 공부 시작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이런 분들은 좀 계획 잘 짜셔야 됩니다. 계획 잘 짜셔가지고 그 계획에 나를 맞추는 거지 나의 공부량을 맞춰서 공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또 어쨌든 드립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민법 쭉 보고 개론 쭉 보고 이거 안 돼요. 그죠? 일주일에 계획 잘 잡으셔야 돼요. 지루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든가. 민계 이런 식으로. 그래도 되고. 근데 쭉쭉 밀어서 하면 이거 안 돼요. 그럼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사연도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이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 와우. 자, 파리한데? 예, 사연과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직장인 수험생들 많죠. 예, 고민할 사항을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공부를 할 때 어려운 과목부터 쉬운 과목부터. 쉬운 과목부터.
민법부터. 오케이.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두 번째, 모르는 부분 이해될 때까지 시간 투자하기 바로 패스하기. 바로 패스하기. 바로 패스하기. 오케이, 일치하네요. 세 번째입니다. 이론이 아직 준비되지 않는데 중간 기말 모의고사 응시하기. 아니면 이론 정립에 좀 더 집중하기. 아, 요거 좀 갈릴 것 같은데. 요거는 어느 정도 준비인지가 좀 모호하네요. 아, 그래도 그죠? 일단은 한번부터 할게요. 음.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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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말에 직장인이니까 주말에 한 과목 집중해서 공부 아니면 여러 과목 섞어서 공부. 한 과목 집중. 여러 과목. 여러 과목. 더 속상한 상황은 아는 문제 틀리기. 그다음에 정답 변경하고 틀리기. 나는 이게 더 속상할 거다. 정답 변경 틀렸. 정답 변경 변경하고 틀리기. 오케이.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공부를 할 때는 어려운 과목부터 하는 게 맞는지 쉬운 과목부터 하는 게 맞는지. 이상훈 교수님은 난 솔직히 아까 여기서 형 딴 얘기했다시피 딴 얘기하고 싶어서 안 되겠어. 뭐였냐면 같이 해야 돼요. 제 생각은 병행이라고 봐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일주일의 공부도 이제 어떤 밸런스가 있잖아요. 바이오리듬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들은 민법 집어넣으면 다음날 공법을 안 집어넣어요. 민공 죽어요. 멘탈 털려서. 그래서 민법 했으면 쉽게 그 다음에 공시 정도 연결해 가고 개론 들어가면 세법 들어가고 그렇지. 공법 들어가면 중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지켜줘야지 좀 우리가 공부가 흔히 얘기하는 쉬워지거든요. 이상적인 시간표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 쉬운 거 나눠서 이분법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만약에 골라서 한다 그러면 일단 흥미를 가져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쉬운 거에서 재밌네. 이거 아까 할만하네.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해지 무슨 임대차 관계 대학력 관계 문제 재밌네라고 흥미를 유발해야 공부할 느낌이 드니까. 근데 처음 들었을 때부터 뭐 유인론이 어쩌고 무인론이 어쩌가지고 뭐 뭐라는 거야. 이거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굳이 선택하려면 쉬운 과목부터고 가장 합리적인 건 병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최대 교수님은요? 저는 이제 민법부터 한 게 사실 민법이 양이 뭐 많기도 하고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었어요.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 이런 맞아요. 얘기했어요. 그렇지. 그리고 민법은 공부가 어느 정도 양이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으로 33회 그 지난번 시험 본 거 성적 분석표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다 놀랐어요. 과락에 제일 많은 과목이 뭐였냐면 민법이었어요. 사람들 다 공법일 줄 알았어요. 민법이 56%가 과락이에요. 10명 중에 거의 그래요? 6명이 과락이에요. 네. 그 공부 매일 이렇게 한 과목씩 하지만 사실 민법이 어느 정도가 안 되면 다른 데도 연결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맞아요. 민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민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토지와 같은 것 같아요. 토지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베이스라는 거죠. 베이스. 토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민법은 중개사 과목의 토지와 같은 것 같아요. 느낌이. 좋은 말. 그죠? 사실 이거 즉석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그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성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일단은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점수 배점이 똑같아요. 난이도 상을 맞추든 난이도 하를 맞추든 점수 배점이 똑같은데 그래서 틀리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틀려도 공인중개사 그렇죠. 시험은 합격하라는 시험이니까 혹시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완전 밸런스 게임처럼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쉬운 과목부터 하는 게 그래요. 그리고 일단 2차 과목 제가 갑자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차 과목이 4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차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접했으면 좋겠는 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2차 과목 공부할 때는 어쨌건 중개사가 좀 쉬워요. 중개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법은 이제 체계하고 용어 정도만 보도록 하고 강론적인 네, 내용은 강론은 빼고 머리 아파서 못 봐요. 총론적인 부분. 그리고 중개사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개와 관련된 거 흥미 위주로 재밌지. 그 재밌게 들어보고 네. 민법과 연결되니까 또 재밌고 그렇죠. 맞아요. 계약 문제도 아까 그렇고 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재미삼아서 공시나 세법 보시면 재밌죠. 난 순서에 맞는 것 같아요. 공시세는 나중에 맞아요. 처음에 심오하게 파면 너무 어렵고요. 또 왜 안 되냐면은 공시지 등기 지적 같은 경우는 민법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민법 몇 바퀴 돌린 다음에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특히나 공시 같은 경우. 그 아까 우리 질문 서로 바꿔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말이 안 됐던 게 우리
이상훈 쌤이 저 감정평가서 쪽 강의를 할 때 음. 등기법 지적법을 해요. 오, 그렇죠. 그래요? 등기 지적을 하기 때문에 민법을 좀 알아요. 조금 알아, 조금. 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게 좀 약간 기울어지는 좀 의식이 안 됐다. 어차피 뭐 상품도 없는데 뭐. 그러네. 맞아. 첫 번째 저희가 결정해 드리는 부분은 일단은 1차는 민법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2차는 이제 좀 약간 쉬운 과목 중개사법부터 해서 점수를 초반에 좀 만들어 놓으시고 공법은 너무 처음부터 강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좀 쉬운 것부터 이게 먼저. 디인다 그러죠, 왜? 그렇죠. 하기가 싫어요. 학을 떼는 거지. 그러니까 네. 국토기획법 목차에게만서 맛이 가요. 네, 와 이거 뭐지? 이러면 하기 싫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줘야 돼요. 처음에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대신 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모르는 부분 이해될 때까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바로 패스하고 다음 과정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근데 이것도 좀 나뉠 수 있는 게 그 모르는 부분이 그 민법으로 치면 그 전반적인 민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 부분이지. 그거는 시간이 걸려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지. 아니라 예를 들어 뭐 민법에서 말하는 법정지상권 어렵거든. 맞죠. 시험에는 2,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모르면 그건 그냥 패스하는 게 나아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핵심 뭐 요거 얘기하면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야지 시험에 2, 3년에 한 번 나올 거를 그걸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왜냐하면 또 법정지상권이 어렵고 어려운 건 또 하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적 욕구가 충족이 그렇죠. 되지. 네, 그런 거에 빠지시면 안 돼요. 바로 확률 바로 확률이 낮으니까 네. 시간 남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 같은 거냐면요. 옛날에 한번 우리 밸런스 게임 했던 것 같은데 예. 동영상을 보다가 못 들은 부분이 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돌아가야 되느냐? 멈추고 갈 거냐? 네. 다시 볼 거냐? 그럼 답은 그냥 가라. 그래 가라. 이런 그냥 것들 가야지. 같은 비슷한 거 되지. 킵 고잉. 그렇지, 킥공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거를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4시간 수업에 끝날 걸 맞아. 10시간을 봐야 돼요. 음. 그럼 지쳐서 퍼져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씨 이러면서 안 봐버리는 거죠. 그래서 휴대성 말씀하신 대로 그게 완전히 뭐 베이스가 돼서 다른 거를 소화할 수 없는 만큼의 중요한 거라면 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아주 사소한 거가 대부분 아니어서 아니에요. 대부분. 대부분 아니야. 대부분 뭐 말도 안 되는 고민하고 앉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넘어가시고 체크. 나중에 알겠지. 근데 이런 질문 한다. 끝까지 모르면 어떻게 버려요. 그냥 버려. 그렇지. 그게 맞는 거예요. 나와 인연이 닿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사실은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 다 정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니까 몰라도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근데 그런 걸 억지로 잡을 필요는 없으신 거고요. 대신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올해는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다른 수험생들은 대부분 합격생들은 맞추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 너무 깊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이 아니면 바로 패스하시고 다음 진도로 나가도 된다는 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아직 이론이 덜 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뭐 중간 기말 다 건너뛰읍시다. 모의고사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모의고사를 실력을 완성하고 쳐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바로 라인 나우 바로 치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면요.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언제쯤 완성이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봐야 내가. 선생님 모의고사 봐야 돼요? 한 것도 없는데 안 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언제쯤? 그런데 물어봐요. 시험 보면 되겠죠? 시험 끝나도 몰라요. 맞아. 그냥 현 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뭘 아냐 뭐냐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나 중간기말은 맞추려고 보는 게 아니라 틀리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뭘 하는데 모르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해요. 나중에 공부가 좀 된 다음에 모의고사 사서 풀면 안 되나 이런 질문하면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맞아. 내가 공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은 나오지 않고 저는 그래서 1순환이라도 돌았으면 한 바퀴라도 돌았으면 모의고사를 보시는 게 좋다. 그래야 모의고사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 안배 특히 중요해. 1차 같은 경우에는 100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죠. 연습을. 네. 모의고사의 효용을 이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로 국가시키시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가 가지는 효용은 정말 큽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전을 갖다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연습이죠. 시간도 맞춰서 하는 거고 모의고사에서 느낄 수 있는 효용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몇 점을 맞느냐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를 훨씬 넘어서는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주시고 아까 우리
그 지난 화인가요? 왜 그 실전 뭐 원서 접수를 했을 때 2차까지 보고 와야 되냐 보고 오지 말아야 되느냐 해서 저희가 결정해 드렸듯이 그거는 뭐 반드시 응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상태 시간 얼마나 부족한지 그다음에 내가 시간 안배를 잘못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 아까 찍는 것도 그거 비밀번호 찍는 연습해야 돼요. 것도 그 맞아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게 알면서요 막상 못해요. 겁나서.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민법 사례 문제가 엄청 긴 게 나왔어요. 그거 앉아서 풀고 있으면 5분 10분 가요. 읽으면 안 일단 되지. 그건 건너뛰고 시간도 정말 잘 가, 그 그거는. 문제는 10분이야. 연습을 안 하시고 실제 시험장 가서 하잖아요.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하기 때문에 맞아, 못 못해.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응시를 하는 쪽으로 입을 모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응시는 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뭐 하는데 중앙기말을 보는데 참여를 해야 될 거 응시를 하고 참여 답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혼자 문제만 구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선 푸는 거예요. 그건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제출도 안 해요. 효용 가치를 갖다가 진짜 모의고사 효용 가치를 갖다가. 그래놓고 앉아가지고서 나 70점 나왔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봤더니 한 5문제 정도를 3번 쓸까 5번 쓸까 하다가 3번 썼어. 답 봤더니 5번인데 쓱 지우면서 아까 5번 하려고 했었어. 고쳐. 그럼 4개면 몇 점인 줄 알아요? 10점, 10점이에요. 이게 보통 10점도 양호한 거예요. 거의 20점 왔다 갔다 한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오해마카드 내지 않는 모의고사는 응시한 게 아닌 거라고 아셔야 돼요. 한 30% 정도의 효용 가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 같아도 누구나 본인한테는 다 후회해요. 관대하죠. 관대하고 하다가 아까 하려 했었어. 맞아요. 이러면서 해버린다니까. 또 이상원 쌤 같은 경우는 본인한테 얼마나 후회합니까? 뭐, 아니에요. 뭐 자기 패션도 좋다, 뭐 생긴 것도 좋다, 뭐 아니 자기 애가 아니 아주 그냥 그러니까 단점은 있어요. 네. 머리가 커요.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캡도 안 들어가요. 저 지난번에 그 내가 이게 상관없는 얘기인데 지난번에 같이 식당 갔단 말이에요. 식당 갔는데 이게 그 식당 종업원이 이제 그 같이 있었거든요. 둘이 같이 있었는데 저분은 무슨 연예인이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왜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에 본인 사진이 있던데. 메인 화면에 자기 애가 핸드폰? 네, 핸드폰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음식 나르다가 봤겠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이게 누구지 하고 봤는데 본인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저분 연예인이세요? 그러길래 연예인이 아닌데 뭐 왜요? 그러니까 사진이 있길래. 그래서 비싼 겁니다. 내가 나르시스트야. 거울 집에 있고 자기 애가 본인을 사랑하죠. 빠도 죽어 거울 속에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는 저희 맥구라가 대신 정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모의고사의 효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니까요. 일단 이론 완성하고 치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되도록이면 많이 치르셔서 그때. 효용 가치를 갖다 높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주말에 한 과목 집중해서 공부하기, 여러 과목 공부하기. 여기 의견 나뉘었죠. 네, 저는 집중. 집중. 여기는 여러 과목. 일단 이거는 최대 쌤부터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한 과목 또는 주말 이틀에 한 과목을 본다는 게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아요. 효율성.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1차, 2차 다 하시는 분이면 그 1차 기본적으로 1시간이라도 하시고 예. 하시고 감각 유지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2차 부족한 거 있으면 뭐 내가 공법이 약하다면 공법 좀 하시고 또 중개사 또 고득점 해야 되니까 거기 시간 좀 더 두시고 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또 이 직장 다니시고 또 이런 분들은 평일에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쫙 보는 게 전반적인 그러니까 거의 부족한 걸 갖다가 조금씩 메꿔 나가면 좋겠다. 전체 과목을. 이상훈 쌤은 제가 처음에 이거를 질문 받았을 때 주말에 아는 말을 했었죠. 되물어봤었어요. 했었죠. 아까. 근데 이제 물론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 일장일단이 있는데 평소에는 정규 수업을 듣는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하에 주말에는 부족한 과목을 한 번 정도 몰아서 봐주는 게 효과가 쭉 나가는 느낌이 생겨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형 말대로 평소에 공부를 못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근데 평소에 정규 수업을 들었고 지켰다는 전제하로 본다면 주말에는 부족한 거를 민법 쫙 봐줘가지고 총칙 쫙 한번 끝내준다든가 어떤 이런 진일보하는 느낌? 그렇죠. 그런 거를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거는 이상훈 쌤의 의견하고 좀 일치하는 게 사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과목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전략 과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섯 과목 정신없이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왜 공부한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자신 있다가 어떨 때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민법에서 예를 들면 뭐 물권법만 너무 약해. 그러면 물권법 하루 보는 시간 가지는 거 그런 거는 특강 통해서 그러니까 한 특강을 가지고 그러다 반복하면서 그날은 민법 물권법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는 것도 저는 자 그럼 이거는 의견이 좀 나뉘어졌습니다만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과목을 부족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제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보충하는 시간을 주말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상훈 쌤이랑 저는 그래도 부족한 부분, 취약 부분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이렇게 정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대신 정해드리는 부분은 속상해. 뭐가 속상하냐면 아는 문제 틀리는 게 속상한 건지 바꿨을 때 이것도 일치한 것 같아요. 정답을 변경하고 틀렸을 건지. 우리는 변경하고 그죠? 이거는 뭐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이거는 왜 뭐 속상하죠? 이거는 거의 정답까지 갔다가 틀린 거잖아요. 변신. 거의 농구로 하자면 거의 그 그렇지. 이후에 돌돌돌돌 돌다가 또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니까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하죠. 예. 물론 아는 문제 틀리는 것도 속상한데 근데 아는 문제 틀리는 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나중에 이거 알았는데 이게 나중인 거고 이거는 정말 속상하죠. 상훈 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속상하죠. 막 돌아버리. 이것 때문에 안 돼 봐요. 시험 특히나. 맞아요. 1년 더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항상 공부할 때. 아까랑 반복된 얘기일 수 있는데 문제를 풀면 분명히 40문제 중에서요. 20개 정도는 답을 골라요. 대충. 맞아. 근데 분명히 20개는 말랑거리 한 것이 많아가지고 못 고르거든요. 저는 그러면 체크를 안 해요. 아예 체크를 안 하면 바꿀 일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장 없는 번을 찾아요. 그 중에서. 그리고 신경 쓰지 않고 없는 번을 한 번을 찍어요. 그게 100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은.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 3개는 제꼈다. 근데 둘 중에 미치만큼 못 맞히겠다. 그건 정착하지 마세요. 놔두고 지나가서 가장 없는 번호를 봐요. 그럼 그게 맞는 번호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도 일치하는 건데 사실은 그 우리 아는 문제는 다 틀려요. 우리 그동안 우리도 뭐 시험도 쳐보고 공부도 해봤지만 아는 문제를 안 틀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죠. 근데 정답 변경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한번 체크한 걸 안 변경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거든요. 근데 제가 정답 변경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례를 갖다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뭐 어디 조사를 해봤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찾아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그게 나도 그게 봤는데 처음에 선택했을 때 답이 맞은 결과가 51%. 아니 49%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미세합니다만.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개사 공부는 좀 이렇게 약간 익숙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처음에 정답 체크했겠죠. 근데 갑자기 다른 게 생각이 나는 거지. 막 이렇게 잡다한 생각들이. 그러니까 나는 중개사 공부는 뭐 제 생각에는 다른 공부와는 조금 다르게 처음 생각했던 게 답일 확률이 다른 시험보다는 좀 높을 거라고 높긴 생각하고 높은 거지. 그리고 바꿀 시간도 없는데 거기서 바꾸고 앉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교훈적인 측면에서 바꿔놓고 답안지 바꿔줬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안돼 이러면서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바꾸는 걸로. 그리고 메꾸라가 대신 결정해 드립니다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에 사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정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치, 이제 빠르게 배속으로 들으시는데 이것도 정해드릴게요. 오늘 자 최대 내 강의는 몇 배속으로 들어라. 이상곤 내 강의는 몇 배속으로 들어라. 이종호 내 강의는 몇 배속으로 들어라.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집중하시고 저희가 메꾸라가 대신 오늘을 통해서 결정해드리겠습니다. 최대 내 강의는 몇 배속으로 들어라. 1.5를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맥심을 정해드린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1.5에서. 좀 말이 좀 느린 편이에요. 굉장히. 느려서 2배속으로 듣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강의라는 건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2배속으로 하면 그냥 듣기만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1.5배속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대 1.5배속. 해치운다는 느낌?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게 목적이 완강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 1.5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5배속으로 결정해드렸습니다. 이상곤 교수님은? 저는 휴대쌤 비하면은 1.2 이상은 되거든요. 그렇죠. 속도가? 속도가 있죠. 한 1.2 정도? 1.2. 1.2. 형 1.2 더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1.2 정도가 좀 이해할 수 있으면서 사고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1.5도 많이 듣더라고. 1.5. 1.5. 저는 제가 자체 배속을 좀 돌리는 편이라서 1.2. 나도 1.2, 1.2 배속, 1.23, 1.3을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3을 사실 상권 쌤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 1.5까지 들어도 될 것 같아. 발음 정확하죠. 발음 정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1.5까지 들어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노래 부르는 건 다 건너뛰면 되니까 노래 중요하지 않아? 많이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나보고 노래를 안 부르면 안 돼요라고 컴플레인 올라왔었어요. 정말요? 도발했네. 옛날에 방송국 있을 때 노래 좀 안 부르면 안 됩니까? 정선상을 못 듣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를 안 들으니까 포인트를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나보고 문제 다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것만 건너뛰었다는 거야. 와, 그래서 내가 더 많이 목소리를 더 많이 부르자. 그러니까 이상곤 씨한테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러면 노래가 몇 개 더 탄생한다는 거. 정답을 맞히면 선물을 드리는 쫑디의 쫑키즈 온 더 블럭 시간입니다. 자,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 혹시 몇 회인지 아십니까? 34회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끝나는 두 자리, 그러니까 2020 몇 년도 두 자리 하고 이제 공인중개사 그 끝자리 차이 8 이상의 숫자 15 이하의 숫자입니다. 8 이상 15 이하의 숫자인데 요 사이 숫자 중에서 연도 끝자리 두 자리랑 우리 회차의 차이가 얼마 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저기 13회 자격증을 땄거든요. 1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는데 그때가 대한민국이 온통 이제 월드컵을 비쳤을 때 06년. 그러니까 이게 연도 끝자리 두 자리랑 우리 회차 이 감정평가사도 중요합니다. 감정평가사랑 공인중개사 둘 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중개업소 가서 시험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몇 년도 자격증을 땄는지는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몇 회 때 자격증을 땄는지는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법시험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몇 회 때 자격증을 땄는지. 그래서 몇 회 때 따셨어요 했는데 저는 26회 때 땄는데요. 중개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회 때. 그러면 15년도 따셨네요. 그러면 갑자기 중개업자가 이 뭐지 이거? 유단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유단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차 두 자리랑 연도의 두 자리 차이를 여러분들이 숫자 두 자리로 알려주시면 요거는 좀 유용할 것 같아서 제가 쫑키즈 온 더 블럭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즌 2 두 번째 우리 2화 방송을 상당히 재밌게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소개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달성하시죠. 이상훈 선생님 나왔을 때 같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부담 그때는 막 이렇게 저기 처음에 메꾸라 1에 나왔을 때는요 고생 많이 하셨다니까. 노래도 불렀어요. 내 노래까지 들었다니까. 나 그날 종로 수업이었는데 되게 피곤 상접해가지고. 상권이랑 수업 저기 메꾸라에서 편하게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메꾸라 마무리 코너 공식 질문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이대에게 꿀보이스란? 뭐 감사함이죠. 감사. 예, 감사하다는 게 뭐 이래서 뭐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근데 더 감사한 건 좋게 봐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목소리 이랬거든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 그 청하고 맑은 목소리 나도 그런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나 같은. 그렇다고. 근데 이제 뭐 좋게들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할 뿐이죠. 예. 제이대에게 캠퍼스 커플이란? 근데 그건 어떻게 알고? 아니 뭐 이게 진짜 있어요. 여기는 없는데. 캠퍼스 커플이라는 건 뭐 설레임이죠. 설레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내랑 뭐 대학 다닐 때 뭐 CC였던 것도 있지만 꼭 그것뿐만 아니라 CC하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주변의 상황 그리고 이제 만났던 사람. 만났던 장소 뭐 이런 것들이 떠오니까 지금도 흐뭇해요. 그때 생각이 나면. 그래서 나는 캠퍼스 커플 그러면 부담이 떠오르는데. 부담이 왜 부담되지? 옛날 생각이 나니까. 옛날 생각이 잘못하고 막 그랬었으니까. 많이 그랬죠. 막 살고 막 이렇게. 설레임. CC를 나는 한 번밖에 못 해봤던 것 같아.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한 번밖에. 종호쌤도 그런 고등학교 때 만났죠. 예, 저는 고등학교 만났죠. 그러니까. 전 첫사랑입니다. 다들. 맞는 집사람이 세 번째, 네 번째. 제이대에게
섭외 전화란? 이거 말 부담이네. 아, 맥구라 섭외. 예, 섭외 전화는? 왜 또 나야? 왜 저 보냈는데. 사실 좀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것처럼 이런 자리를 이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라서 저 집사람이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강의하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맞아. 제이드에게 LG 트윈스란? 사랑이다. LG 트윈스 기다림이죠. 기다림. 멋지다 기다림. 올지 안 올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다 보면 되게 막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레임도 있고 지루함도 있고 예전에 보면 지금은 다 전화기 있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휴대전화기는 맞아요. 물론 삐삐도 없었잖아요. 그럼 친구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 네. 안 나와. 어. 안 나오면 기다리는 거야. 방법 없어. 어떻게 연락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기다리면 처음에는 뭐 빨리 와서 같이 좀 놀았으면 좋겠다 생각 들었다가 이놈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짜증도 났다가 그런 거야. LG는 그런 얘기 있어요. 그 LG 팬인 남자나 여자를 만나면 배신하지 않는다. 왜냐? 우승한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거든. 그래도 LG 팬을 떠나지 않는 거야. 또 LG 얘기하니까 기분이 좀 빨리 집에 가서 야구 봐야 되는데. LG 우승을 많이 못해요? 94년도. 딱 94년. 94년도. 90년에 한 번, 94년에 한 번. 그리고 네. 없어요? 그리고 못했죠. 그 왜 응답하라 구사 보면 LG 트윈스 우승하면 먹을 거라고 술 담는 걸 갖다가 아직까지 못 먹고 있는 거죠. 이게 먹어요. 그렇지 뭘. 이상곤 교수님한테 마무리 코너 이제 공식 질문 한번 드려보는 네. 시간 아유.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곤에게 고상철이란? 굉장히 부담스럽죠. 많이 부담스럽고 평소에 동반자 같기도 해요. 매번 느끼는 게. 그리고 나를 참 성장시킨다? 이렇게 이해가 돼요. 요즘 들어서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같이 뭐 서로 간에 이 대한민국의 중개사 공법시장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힘을 합해서 둘이 같이. 그렇죠? 그래서 원투 누가 됐든 간에 둘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 들어요. 전에 통화하는데 진짜 이 얘기를 하셨어. 고상철을 날 좀 성장시키는 것 같다. 이 얘기를 맞아, 맞아. 나한테 했어요. 배우는 것도 우리 한 2, 많고. 3일 전에 통화했을 때 형이 그 얘기 했었잖아. 그지? 성장시키는 것 같아. 뭔가 좀 더 하게 만들고 새로운 걸 만들게 하고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런 부분에서 참 고맙다 한철아. 자, 이상곤에게 메꾸라 DJ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왜 이럴 수 없죠? 뭐 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종호가 너무 잘하니까. 아유, 나한테 아닙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서브 DJ로 고정 연출했으면 좋겠어. 서브 DJ로. 혼자는 싫고. 현재 왜 싫어, 형? 형 정말 잘하실 것 같아. 부담스러워. 형이 진행을 하면 엄청 이게 완전 메꾸라 자체가 완전 N으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지. 같이 하면 메꿔지니까. 메꾸라잖아. 나는 이렇게 속된 말을 좀 이렇게 형보다 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래 제대로 얘기하면 더 많아. 참는 거야. 다 삐처리 지금. 이상곤에게 다이어트란? 자신감? 자신감. 새로운 자신감의 어떤 도련? 이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내 자신이 내 수업을 보면 막 턱이 막 이렇게 보기 싫더라고. 수업 자체가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거의 모니터링을 안 했어. 그때는 본인 사진을 안 했지. 안 했어. 그러다가 요즘에 빼고 나서 막 이렇게 머리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2번 이제 업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뭐 내 나이보다 어리게 보니까 한두 살이라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자신감 생기고. 그리고 내 나이 때에 비해서 애가 나도 어리잖아. 얘 종업이야 뭐 고등학생 3학년인데 우리 이제 중2니까 형은 더 어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창피했거든. 결혼을 내가 늦게 한 게 무능한 게 비춰진 걸 느끼는 게 싫었어 내가 그게 처음에.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아들 연령대랑 아빠 나이랑 맞는 것 같아 보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저 한 번 전화하면 어디에 가면 미용실 가 그래. 보기 좋습니다. 이게. 맞아. 너도 보기 좀 핥아가지고 옛날에 비익기 많이 나왔었잖아. 얘 어디서 금복주라고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금복주 몰라 얘기했던 거? 옛날 경북 지역에서 팔던 소주지. 맞아요. 이상곤에게 노래란? 이것도 이제 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삶의 원동력이지. 원동력이죠. 재미고 원동력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그래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막 수업 들어갔는데 수영 얘기를 했었어 내가. 여러분 강제적으로 토지를 뺏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진짜요? 놀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옆집 아저씨가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수영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저 만화를 찍을까. 자, 한 번 더. 수용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짜라라 짜라라라라. 이거 안 해요. 안 해요. 쏘주는 것 같아. 이게 술 들어갔나 이거? 노래가 원동력이다. 그러면 요거 여담인데 암기 속 메들리는 계속 나옵니까? 그럼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6집도 지금 발매 예정입니다. 뭐 지금 한 곡 두 곡 만들고 있으니까. 아. 근데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내가 세팅해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을 하다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렇죠? 엊그저께도 막 수업하다가 와 누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하다. 왜 내 눈앞에 나타나 공법 바로 나타나 이러면서 노래 불렀어요. 저기 미쳤나 저기. 이상곤에게 볼링이란? 볼링 리프레시. 리프레시. 제가 볼링을 밤마다 가요. 1시간씩. 밤 11시에 가요. 1시간씩 매일? 매일매일. 매일 가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갔다 오면은 되게 막 다운되고 막 이 돼 있다가 갔다 오면 막 그래 살아야지. 어떤 이런 리프레시를 느끼고 많이 와요. 형수가 엄청 싫어하고 혼자만 엄청 좋아해요. 형수는 내 보고 있으면 이렇게 관찰해 보면 끌려가는 거야. 가기 싫은 표정이 역력해. 근데 I don't care.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하고 나면 많은 돈 들이지 않는데 불구하고 기분이 되게 좋아져. 일단 뭐가 팍 맞을 때 그 느낌 있잖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래서 수강생분들도 맨날 얘기하지만 많은 시간 들이지 않고 하기에는 볼링이 딱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감. 오늘 이제 우리 최희대 교수님 좀 편하게 하셨죠? 편하게 했습니다. 소감. 자, 두 번째 뵙고라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시죠. 두 번째라서 더 익숙해서 편안한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우리 이상훈 선생님이 옆에서 또 잘 해주셔서 부담 없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또 뭐 새롭게 또 개편들 많이 돼가지고 하는데 또 달라진 게 있으니까 또 새로운 느낌도 들어서 더 재밌었고요. 또 이렇게 뭐 여러 수강생이나 또는 수강생분은 아니지만 또 우리 여기 관심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마디 짧게 한번. 그럼 지금까지 잘 해오셨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좀만 좀 버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체력적으로도 힘들 때가 됐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음 다시 한번 이제 굳게 다잡으시고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성훈 선생님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 소감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왔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왔다고 하면 오늘은 온전히 즐겼다. 즐겼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종호쌤이 항상 옆에 있지만 희대 형이 와가지고 좀 듬직하다 뭐 이런 맞아요. 느낌, 그냥 쫙 깔아주는 이렇게 베이스 같은 느낌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고 너무 한 땀 한 땀 지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오디오 신 적이 없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말 너무 많이 했나 미안해요. 네. 더 시켜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온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한테 마무리 이제 하는 수험생들. 그래요. 근데 마무리는 일단은 공법이 꽈락 나올 걱정이잖아요. 꽈락 탈출 들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꼭 꽈락 안 넘길 수 있게 해가지고 합격의 어떤 과실을 맛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무리하면서 노력해 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렇죠? 포기하지 마. 내 수선이라고 증설의 차. 내 수선이다 방주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정말 뜻깊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마무리 멘트는요, 우리 이상곤 교수님이 마무리 멘트 해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꿈꾸는 대로 되는 하루. 꿈꾸라 메가랜드 꿈꾸는 라디오.
메꾸라는 여러분의 성공과 합격을 응원합니다. 매주 금요일 만나요. 저는 이만 물러나고요. 메가랜드 꿈꾸는 라디오는 메가랜드 땅땅TV 팟빵 홈페이지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팟빵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그럼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